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38년을 살았던 발레 교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스크바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한국의 논밭 사이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아이들이 제게 발레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전직 군인이었던 한국 남성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을 때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립예술대학교 무용과 교수였습니다. 15년간 발레를 가르치며 러시아 무용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죠. 볼쇼이 발레단 출신은 아니었지만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남편 미하일과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도 예술가였어요. 피아니스트였죠. 결혼 후 10년간 우리는 모스크바 문화계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였어요. 저는 발레를, 그는 피아노를 가르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년 전 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하일이 제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15살 어린 학생과 말이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안나,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미하일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혼 과정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교수직까지 말이죠. 러시아 사회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이혼한 여성, 특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곱게 보지 않거든요. 페트로바 교수님, 죄송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을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온 통보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캔들 때문이었죠.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38세, 혼자가 된 저는 모스크바의 작은 원룸에서 매일 울기만 했어요. 거울을 보면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고 발레 슈즈를 보면 눈물이 났죠. 내 인생의 무대는 정말 끝난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새로운 무대를 찾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목이 한국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의 합창이었죠. 클릭해서 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교생이 겨우 8명인 작은 학교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곳이 아직 있구나.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경쟁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함께 돕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한국의 교육, 한국의 문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38세의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 영상 속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한국 농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도 운명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웃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농촌 정착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38세에 무슨 모험이야? 현실을 봐. 아니야, 이대로 있으면 정말 끝이야. 도전해봐. 일주일을 고민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말이죠.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뭐라고? 한국? 거기서 뭘 하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엄마는 펄쩍 뛰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딸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하니까요. 안나야, 정신 차려. 넌 러시아 사람이야.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엄마, 고향이라는 게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나요? 저는 새로운 고향을 찾고 싶어요. 친구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말렸어요. 안나, 미쳤어? 한국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거기 음식도 매우 맵다면서. 너 매운 음식 못 먹잖아. 그냥 여기서 다른 일 찾아봐.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 교수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어요. 처음엔 전은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는데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문장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구나. 출발 전날 밤 엄마가 공항까지 따라왔어요. 안나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성공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설렜어요. 한국아, 잘 부탁해.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으니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어요.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담당 공무원 김민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안나 씨,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어떠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김민수 씨는 웃으며 들어주셨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정말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집 몇 채가 흩어져 있고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안나 씨가 사실 집이에요. 김민수 씨가 가리킨 집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았거든요.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대문도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집인가요? 네, 죄송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만 수리하면 살만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밤을 보냈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에서의 아파트 생활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 왔어요. 하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왜 여기 왔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얼마나 버틸까? 한국어를 조금 알아듣게 되니까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상처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났으니까요. 마을 이장 박현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근엄한 분이셨습니다. 안나 씨죠?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마을 규칙은 지켜주셔야 해요. 네, 물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마을의 여러 규칙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쓰레기 배출 시간, 소음 금지 시간, 마을 행사 참여 등등. 생각보다 까다로웠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수리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인사해도 대답해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걸고 온 길이었거든요. 집 수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지붕 위에서 기와를 정리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받아주었어요. 순간적으로 튼튼한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눈이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박성호 씨였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분인데 2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고향에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집수리 혼자 하시기엔 위험해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요. 민폐가 아니라 마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박성호 씨는 그날부터 매일 오셔서 집 수리를 도와주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정말 야무졌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박성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뭘로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마을에 잘 정착하시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을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점점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었고요. 안나 씨는 러시아에서 뭘 하셨어요? 발레를 가르쳤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오, 발레요? 대단하네요. 박성호 씨의 눈에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 과거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 수리가 거의 끝났어요. 박성호 씨 덕분에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제 진짜 마을 사람 된 것 같네요. 그분의 미소를 보며 저도 웃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골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네,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저는 이준수예요. 사진작가입니다. 준수 씨는 원래 서울에서 광고 사진을 찍던 프리랜서였어요. 그런데 번아웃이 와서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너무 치열했어요. 매일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교수로 살았는데 모든 걸 잃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우린 비슷한 처지네요. 그날부터 준수 씨와 자주 만났어요.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 찍는 것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요리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생각보다 깊게 베어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안나 씨, 괜찮으세요? 마침 지나가던 준수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손 다치셨네요.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밴드 붙이면. 안 돼요. 상처가 깊어 보여요. 준수 씨는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읍내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치료받는 동안 계속 옆에 있어 주셨고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네요. 며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준수 씨가 연고를 사주셨어요. 이거 바르면 흉터도 안 남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준수 씨가 제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나 씨, 이 마을에 와서 행복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마을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정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호기심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안나 씨시죠? 소문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우리 학교가 좀 작아서 민망해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전교생이 겨우 7명이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될 수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그 영상이 생각났거든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 러시아에서 춤을 가르쳤거든요. 정말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요즘 아이들 예체능 수업이 부족해서 걱정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안나 선생님이에요. 와, 진짜 외국인이다. 선생님 키 정말 크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오늘부터 발레를 배워볼까요? 발레가 뭐예요? 공주님들이 하는 춤이야. 기초 자세부터 가르쳤어요. 1번 포지션, 2번 포지션.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따라 했습니다. 와, 이거 재미있어요. 선생님, 저 공주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와는 다른 순수함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아이들이 놀랍도록 늘어 있었어요. 간단한 발레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 우리 발표회 할 수 있어요? 발표회요? 네,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첫 번째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좋아요, 우리 멋진 발표회를 준비해봐요. 그날부터 아이들과 저는 발표회 준비에 열중했어요. 작은 시골 학교에서 만들어질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발표회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영애 씨가 먼저 찾아왔어요. 5학년 민지 엄마였죠. 안나 씨, 우리 민지가 집에서 계속 발레 동작 연습해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민지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혹시 어른들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50대 아줌마가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젊었을 때 꿈이 무용가였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어른 발레 교실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영애 씨 혼자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성호 씨의 아내 은경 씨, 마을 이장님의 부인 순자 씨까지 참여했어요. 안나야,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워도 되나?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 60대 아줌마들이 발레복을 입고 연습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내가 이런 동작도 할 수 있네. 거울 보니까 10년 젊어진 것 같아.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줌마들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안나야,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래? 진짜요? 네, 배우고 싶어요. 순자 아줌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정말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치곤 잘했네. 러시아 사람이 김치를 이렇게 잘 담글 줄이야.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요. 은경 씨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고 영희 씨는 막걸리 빚는 전통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대신 러시아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이건 보르시라는 러시아 전통 수프예요. 비트가 들어가서 빨간색이에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쁘다. 맛도 좋네. 달콤하면서 시원해. 어른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나야, 오늘 발레 수업 있지? 우리 할머니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말요? 몇 살이세요? 75세인데 가능할까?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발레 교실은 7세부터 75세까지 3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회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백조의 호수 중 일부를, 어른들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재주꾼들이 있었구나. 안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문화마을이 됐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이유를 말이죠.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인 김복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김복순 할머니는 올해 83세로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저와는 인사 정도만 나눴었거든요. 안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주름이 많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너 여기 온 지 벌써 몇 달이냐? 네, 3달 정도 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갑작스런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이 할미가. 너를 보면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래. 할머니는 40년 전에 딸을 잃으셨다고 하셨어요. 교통사고였는데 당시 딸 나이가 제 나이와 비슷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애도 너처럼 키가 크고 예뻤는데. 춤도 좋아했어. 할머니. 안나야, 너 혹시 우리 할미 딸 되어줄 수 있겠니?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러시아에서 혼자가 된 저에게 이런 따뜻한 제안을 해주시다니.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할미가 너무 좋은걸. 그날부터 김복순 할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몸이 아프면 약도 챙겨주시고요. 안나야, 밥 먹었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너무 말랐어.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의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러시아 엄마의 수프와는 다르지만 똑같이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나가 이제 제 딸입니다. 앞으로 친딸처럼 여겨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 딸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러시아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새 엄마 생겼어요. 뭐라고? 새 엄마. 네, 정말 좋은 할머니가 저를 딸로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우셨어요. 안나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김복순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 마을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나야, 이제 너도 우리 마을 사람이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아. 네, 할머니. 저 어디 안 가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의 딸이 된 지 한 달 후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 추수감사제 축제를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안나야,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 읍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 이장님이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발레 교실 소문이 읍내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큰 공연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 공연이요? 어떤 공연 말씀이세요? 너가 가르친 발레랑 우리 전통 문화를 합쳐서 말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러시아 민속 무용과 한국 전통 문화를 결합하면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발레를,
어른들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쳐볼까요? 좋지, 좋아. 그럼 우리도 아리랑 합창단을 만들어보자. 박성호 씨가 아이디어를 보탰어요. 그분은 목소리가 좋아서 마을 행사 때마다 사회를 보셨거든요. 박성호 씨, 혹시 노래도 잘하세요? 군대에서 부대 합창단 활동했어요. 조금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축제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백조의 호수 일부를, 어른들은 러시아의 칼린카 민속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어요.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들이 러시아 무용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거든요. 안나야, 이 옷 입으니까 내가 러시아 사람 된 것 같아. 할머니도 정말 예뻐요. 박성호 씨는 아리랑 합창을 지휘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연습할수록 감동적인 하모니가 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5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러시아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함께 불렀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왔어요. 읍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봤어요. 떨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이들의 발레였어요. 작은 백조들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에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의 러시아 민속무용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는 모습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은 전체 합창이었어요. 박성호 씨의 지휘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저와 한국 사람들이 함께 만든 무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안나 씨, 정말 좋은 기회네요. 우리 마을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어요. 김민수 공무원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나 씨, 산책하러 가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마을 뒷산길을 걸었어요. 한국에 온 지 5개월, 이 길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안나 씨, 방송 나가면 유명해지겠네요. 글쎄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박성호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도피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거든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좋아요. 이곳이요? 네, 사람들이 좋고 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당신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성호 씨는 제 마음을 아는 듯 웃었어요. 안나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집 수리 도와줄 때부터 당신이 신경 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20년간 나라를 지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전역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박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안나 씨, 당신은 이곳에 있어야 해요. 당신이 없으면 이 마을도 저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박성호 씨,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평생.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저도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저 러시아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국적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박성호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우리 결혼해요. 네. 농담이에요. 아직 너무 빠르죠? 박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박성호 씨와 결혼하고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습을요. 러시아의 안나는 죽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안나였습니다. 박성호 씨와 사랑을 확인한 지 3개월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였습니다. 안나 페트로바 씨죠?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항공료와 정착 지원금을 드려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다시 교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겠죠. 그날 저녁 박성호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에서 귀국하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정말요? 네, 제 고향은 이제 여기예요. 당신이 있는 곳이요. 박성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제 마지막 정착지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귀화 신청을 하러 갔어요. 서류가 많고 복잡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습니다. 안나야,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한국 사람 되는 거 축하해. 마을 사람들의 지지가 정말 든든했어요. 특히 김복순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되는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한국 딸이에요. 귀화 심사 과정에서 한국어 시험도 봤어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새로운 이름도 생겼습니다. 안나영이었어요.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을 합친 거였죠. 축하합니다, 안나영 씨. 이제 정식 한국 국민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꿈 같았거든요. 국적 취득 한 달 후 박성호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어요. 안나영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네, 물론이죠. 우리의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어요. 전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고 러시아에서 엄마도 오셨습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기뻐. 엄마, 고마워요. 제 선택이 맞았죠? 그래, 내 선택이 맞았어. 결혼식에서는 러시아 전통 춤과 한국 전통 춤을 모두 췄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안나영은 우리 마을의 며느리야.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은 러시아와 한국을 함께 다녀왔어요. 박성호 씨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당신이 자란 곳이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는 추억이에요. 제 현재와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마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문화교류센터를 만든 거예요. 러시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안나영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이장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 저는 38세가 아니라 한국 나이 40세입니다. 박성호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됐고 곧 아이도 생길 예정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죠.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행복해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과 가족이 있는 이곳이 제 진짜 무대예요. 모스크바의 화려한 극장보다 이 작은 마을 회관에서의 공연이 더 의미 있어요. 이제 저는 안나 페트로바가 아니라 박안나영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무대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발레 교수에서 한국 시골 마을의 행복한 아내가 된 이야기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42세가 되었고 2살배기 아들 민준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를 닮아 의젓하면서도 저를 닮아 춤을 좋아해요. 엄마, 발레 가르쳐줘. 민준이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벌써부터 발레에 관심을 보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민준이도 발레 선생님이 될까? 응, 엄마처럼.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특히 저희 문화교류센터는 한국 농촌 체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안나영 선생님, 저희도 발레 배울 수 있나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주말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발레도 배우고 러시아 요리도 배워가세요. 가장 뿌듯한 건 우리 마을 아이들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7명이었던 전교생이 지금은 25명으로 늘었어요.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이제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죠. 선생님, 저 서울 애들보다 발레 더 잘해요. 6학년이 된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실력이 늘었거든요. 박성호 씨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말이 별로 없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마을 문화센터 센터장이 되셔서 정말 바쁘게 지내세요. 여보, 오늘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나온대요. 정말요? 우리 마을이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지금 우리 마을은 문화농촌 모델 마을로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견학을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촬영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김복순 할머니였죠. 저를 딸로 받아주신 그 할머니 말이에요. 할머니. 급히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안나야, 할미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병상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계속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 거야. 너 만나서 할미 인생이 완성됐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한 달 후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민준이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시고 저는 러시아 동화를 들려줘요. 민준이는 두 나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러시아어로 사랑해가 뭐야? 야, 리우블류 치비야예요. 야, 리우블류 치비야, 엄마. 민준이가 러시아어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난해에는 정말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에서 한국 공연을 왔는데 저를 초청해 준 거예요. 안나 페트로바, 아니 박안나영 씨 맞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볼쇼이 발레단 단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놀랐죠. 한국에서 발레를 가르치며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꿈만 같았어요. 볼쇼이 발레단 무대에 서게 될 줄이야. 하지만 저는 이제 프로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당신의 이야기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날 저는 우리 마을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특별 코너로 한국 농촌 발레단이 무대에 선 거였죠. 우리가 볼쇼이 무대에 서다니.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저희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견학단이 와요. 농촌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독일에서 온 교육 전문가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엄마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아이들이 때로는 정체성 혼란을 겪거든요.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씨가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가진 게 축복이라는 걸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문화 가정들을 돕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각자 엄마 나라의 춤을 가르쳐주고 그걸 한국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요. 선생님, 저도 러시아 춤 배울 수 있어요? 베트남 혼혈 아이 하늘이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니까.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박성호 씨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군인 출신답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거든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요. 우리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눠요. 서로가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둘째 계획이에요. 민준이가 동생을 갖고 싶다고 하거든요. 엄마, 동생 언제 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빨리 와서 같이 발레하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러시아에 있는 엄마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세요. 안나야, 내가 한국 가서 이렇게 행복해할 줄 몰랐어. 엄마, 제 선택이 맞았죠? 그럼 정말 잘했어. 우리 손자도 보고 싶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민준이를 정말 예뻐하시거든요. 할머니,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해요? 바부시카라고 해야지. 바부시카. 민준이가 러시아어로 할머니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5년 전 절망에 빠져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이야. 지금 저는 한국인 박안나영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이 마을, 이 사람들, 그리고 제 가족이 있어서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박성호 씨와 나누는 아침 인사예요. 매일 이런 대화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과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치도 잘 담그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여요. 안나영 씨 김치가 우리보다 더 맛있어. 마을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기뻐요. 하지만 러시아 문화도 잊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러시아 음식도 자주 해먹고 러시아 음악도 들어요. 엄마, 이 노래 뭐야? 러시아 전통 노래야. 카추샤라고 해. 민준이에게 러시아 문화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도와주셨던 김민수 공무원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안나영 씨, 정말 대단해요. 5년 전 폐가에서 혼자 울고 있던 분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김민수 씨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분도 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나영 씨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에요. 전국에 우리 모델을 알리는 홍보대사나 다름없어요. 과분한 말씀이지만 고마웠어요. 내년에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할러 문화교류 재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성호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두 나라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미 몇몇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는 실현될 것 같아요. 꿈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러시아 발레 교수의 한국 정착기 같은 제목으로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해요. 민준이가 낮잠을 자고 있고 박성호 씨는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산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5년 전에는 이 풍경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안나영. 마을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오늘 연습할 춤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있어요. 저도 크게 대답해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요. 러시아에서 온 안나 페트로바는 이제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한국 사람 박안나영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박안나영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짜 제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제 대학 동료들이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안나, 우리가 한국에 간다.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연락이 뜸했던 동료들이었거든요. 정말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야. 너를 보러 가는 거야. 마리나, 올가, 드미트리. 모스크바 국립예술대학교에서 함께 일했던 교수들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5년 만에 보는 옛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안나, 정말 너야? 마리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너 완전히 달라졌네. 훨씬 밝아 보여. 정말요? 고마워요. 올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친구들을 마을로 데려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안나,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네, 어때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정말 평화로워 보여. 드미트리가 논밭을 보며 말했어요. 모스크바의 복잡함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 같네. 친구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 러시아 친구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김복순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죠. 안나 친구들이구나. 반갑다, 반가워. 할머니가 러시아 친구들에게 손수 만든 떡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리나가 감동했어요. 안나,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 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머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발레 수업도 구경하고 마을 축제에도 참여했거든요. 우와, 이 아이들 정말 잘하네. 올가가 아이들의 발레 실력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모스크바 아이들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야.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친구들이 즉석에서 러시아 민요를 불러준 때였어요. 카추샤 카추샤.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아리랑을 불렀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완전히 틀렸어. 너는 진짜 행복을 찾은 거야. 마리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정말 평화로워 보여. 드미트리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져. 친구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안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우리도 너를 본받아야겠어. 언제든 놀러와요. 우리 마을은 항상 열려 있어요. 친구들의 방문은 저에게 큰 확신을 줬어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선생님,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박성호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여보, 온라인으로 수업해보는 게 어때요? 온라인요? 요즘 유튜브로 운동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발레는 직접 자세를 봐줘야 하는데 화면으로 어떻게 가르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이들도 집에서 열심히 따라했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화면 너머로 아이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수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주도에서 접속했어요. 우와, 제주도까지. 온라인으로 만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번에 100명 넘는 아이들이 함께 발레를 배우게 된 거죠. 엄마, 러시아 선생님 진짜 신기해. 참여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외동포 아이들이 한국어로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미국 LA에 살아요. 한국어 배우면서 발레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 하나로 인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다니. 박성호 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도와주셨어요. 농촌 발레 교실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수업 영상을 올렸어요.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박성호 씨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발레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시골에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작년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마을에 새로운 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안나영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유명해졌네요. 이장님이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거리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오늘 캐나다에서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은 주 3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마을에서 대면 수업을 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거죠. 선생님, 언제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올해 여름에는 전국 발레 캠프를 열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직접 배우는 거죠. 정말 기대돼요. 벌써부터 신청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온라인 발레 교실이 유명해지면서 우리 마을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젊은 가족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온 거죠.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서울에서 온 김지영 씨 가족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자연과 함께 놀아요. 정말 좋은 변화예요. 마을에 활기가 생겼거든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도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발레 마을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에서는 러시아 차와 한국 전통차를 함께 팔아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렸거든요. 안나영 선생님 레시피로 만든 러시아 차예요. 카페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세요. 게스트하우스는 할러하우스라는 이름이에요. 한국과 러시아 문화가 함께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꾸며놓으셨죠. 안나영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신기해요. 마을 입구에는 문화예술 마을이라는 표지판도 세워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학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교생이 7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0명이 넘어요. 새로운 교실도 만들어야 할 정도죠. 선생님, 우리 학교 정말 유명해졌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농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영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축제도 더 커졌어요. 이제는 3일 동안 열리는 큰 축제가 되었거든요. 첫째 날은 한국 전통 문화, 둘째 날은 러시아 문화, 셋째 날은 융합 문화를 주제로 해요. 올해 축제 관광객이 1만 명을 넘었어요. 이장님이 기뻐하시며 보고해 주셨어요. 가장 뿌듯한 건 마을 어르신들의 변화예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안나야,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화한 곳이 될 줄이야. 김복순 할머니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딸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시작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처럼 발전할 수 있는지 배우러 오는 거죠. 우리도 문화예술로 마을을 살려보고 싶어요. 전남, 경북, 강원도. 전국 각지에서 견학단이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마을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죠. 이런 조언을 드려요. 우리 마을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이죠. 내년에는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거든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을 거예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책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편집자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러 문화교류 재단 설립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에요. 두 나라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박성호 씨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러시아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한국 아이들은 러시아에 가서 문화를 배우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여러 기관에서 협력 의사를 밝혀왔어요. 가장 기대되는 건 민준이의 성장이에요. 이제 3살이 된 민준이가 벌써 춤의 재능을 보이거든요. 엄마, 나도 발레 선생님 될래. 민준이의 꿈이에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응, 매일 연습할 거야. 민준이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둘째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어요. 민준이가 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 동생 언제 와? 조금만 더 기다려. 빨리 와서 같이 춤춰. 민준이의 기대가 정말 커요. 10년 후에 제 모습을 상상해봐요. 아마 50대가 되어 있을 텐데 여전히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민준이도 10대가 되어서 제 일을 도와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시작한 일을 내가 이어갈게. 언젠가 민준이가 이렇게 말해줄 날을 기다려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죠. 안나영아,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가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겐 가장 큰 힘이에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말이 더 편하고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도 저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요.